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또 주말마다 크고 작은 문화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2026년 명지 신도시 고등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영덕구 소재 부산남고가 오는 2026년 강서구 명지 신도시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인 NC메디가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셉니다. 기장군의회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과 면담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2022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K-팝 콘서트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엑스포아워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이 가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축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주말마다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화 행사들이 예정돼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불꽃이 캄캄한 바다와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부산 불꽃축제가 다음 달 5일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제17회 부산 불꽃축제는 부산 하문이라는 주제로 광안리 해수욕장과 동백섬, 이기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부산 출신 배우 정우의 내레이션과 함께 1시간가량 드라마틱한 멀티 불꽃쇼가 진행돼 시민들의 눈과 마음에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중구 용두산공원에서는 지휘자 금난세와 함께하는 음악 공연이 진행됩니다. 80분간 펼쳐지는 공연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유년 시절을 중구에서 보낸 금난세 지휘자에게 중구 이야기를 들으며 원도심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을빛이 물든 금정산에서는 금정산성 축제가 열립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금정산성의 명물,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돼 오감만족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은 없고 일교차는 8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은 29, 30일 주말 동안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내외, 낮 최고 기온은 20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후 11월 3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차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들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지역 곳곳이 북적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김도읍 국회의원은 2026년 명지 신도시 고등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구 소재 부산남고가 오는 2026년 강서구 명지 신도시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새로 이전되는 학교는 16,762제곱미터 부지에 37학급 1,008명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8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4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50만 6,03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60대부터 80대까지 12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30%입니다. 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1,692명, 보건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는 8,706명입니다. 정관읍에 위치한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가 지난 7월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기존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서 예림리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소각장 5배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 내 반발이 거센데요. 27일 부산시 의원과 기장군 의원들이 낙동강 유역환경청장과 면담을 통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27일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담을 신청한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2년 7월에 NC메디가 이제 지금 현재 소각량이 5배로 정설을 이제 하려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법원에 대한 판결을 무시하고 정관읍에 우리 주민이 82,000명인데 어떤 주민의 삶을 볼모로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항의차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회의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말씀해 주시죠. 관 외 이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그 정관 주민들한테 고통을 많이 줬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은 이거는 관내로 무조건 이전을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일단 건의가 나왔었고요. 그 의논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의료 폐기물 NC메디는 소각 용량 5배 정선은 절대로 허가를 반대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폐기물 시설 승인 허가를 도시 계획령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기장군에서 결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하고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첫째는 NC메디는 이 모든 권한을 그 허가권을 갖고 있는 데가 낙동관리유역청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은 이 또한 그 NC메디는 소송을 분명히 우리 지자체에다가 걸어올 가능성이 많다. 부산시하고. 그런 법적으로 이거를 타당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끌고 나가겠다. 이런 어떤 측면을 굉장히 의심을 하게 받게 되었어요. 낙동강관리유역청에서는 절대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의지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반대 의견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죠. 같이요. 네, 이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관리 감독을 우리 기장군청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낙동강관리유역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앞으로 계획서를 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관 주민들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정관읍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증설 논란에 대해서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요리 비법과 정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래 청년들의 창업과 귀농도 돕고 있는데요.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만든 청년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그녀들. 편안한 복장으로 서둘러 간 곳은 함양의 한 마을회관입니다. 함양군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인데요. 오늘은 안녕 할매 4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레시피를 배워볼 예정인데 보리새우 묵국과 고추장 불고기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청년마을에 참여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1일 참여자로 양해를 구해서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인사를 드리자 레시피 전수가 시작됩니다. 30분 전까지만 이게 멸치가 비린 데가 더 나고. 오래 끓이면 술술 알려주시는 비법에 질문이 쏟아지고. 간장 이거 무슨 간장이에요? 진간장으로 써도 돼. 진간장 하면 안 돼. 물엿 대충 넣고 쓱 썰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둡니다. 할머니의 그 손맛 자체만으로 너무 뭐 비싼 고기, 비싼 생선이 아니더라도 깊은 맛을 내서 그런 국을 만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요리. 그런데 손이 커도 너무 크다 싶었더니 음식은 무려 50인분입니다. 첫날 초면에 마을분을 초대했다는 이들. 그 마음이 예쁜지 어르신과 주민들은 바쁜 농번기에도 일손을 내려놓고 한 걸음에 찾아왔고 함께 식사하며 시골의 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공주님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게.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너무 좋아요. 뭐가 필요한지 음식도.
시간이 흘러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돌아온 이들. 하는 거 보니까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저리 하는구나 싶고 또 같이 한 게는 좋은 게 정말 무조건 좋은 기라고 막 딴 거 없어.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분들께서 막 별로 마음을 안 열어주시고 그랬으면 저희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먼저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국에서 모인 도시의 손녀들은 청년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2주간 머물며 할머니와 소통하고 요리를 배우며 지역을 알아가게 됩니다. 소풍도 가고 저녁도 먹고 오락도 하고 또 지역 청년들도 만나고 재래시장과 지역 대표 명소도 접수합니다. 확실한 건 모처럼의 여유를 통해 청년들은 방전됐던 자신들의 에너지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퇴사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퇴사하고 나서 지방살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서 할머니들이랑 음식도 같이 해먹고 제철 요리로 이제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시작된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 프로그램 역시 함양으로 귀농귀촌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돼 벌써 4기가 찾아왔고 참가자 중에 귀촌자도 생겼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어도 이런 지역에서도 다양한 아이템으로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청년들이 좀 알게 된다면 좀 지역에서 좀 새로운 발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고 또 그들이 또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마을의 지역 정착과 관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1년 사업인 고마워 할매도 당장 내년 청년마을 재선장의 벽을 넘어야 하고 막 정착한 만큼 전문적인 정보와 도움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하는 법. 도시 청년들은 가능성을 말하며 기대를 나타냅니다.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다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청년마을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 12곳이 있습니다. 청년 이탈, 인구 소멸해법이 청년마을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마을의 용기와 노력이 있어 조금 더 늦추는 힘이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권정숙이었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2022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K-팝 콘서트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엑스포 아워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2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K-팝 콘서트에는 약 4만여 명의 국내외 한류 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엑스포 주제의 댄스 공연과 드론쇼, 불꽃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콘서트와 이를 연계한 엑스포 아워 행사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9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부산시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외 세계박람회 주요 인사와 주한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시는 특히 올해 국제 콘퍼런스에 국제박람회기구 BI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과 최지철 총회 의장을 초청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에 대한 대한민국과 부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종 주 프랑스 대사가 부산시 명예 시민이 됩니다. 부산시는 유대종 주 프랑스 대사를 시 명예 시민으로 선정해 직접 명예 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유대종 대사는 국제박람회 기구인 BIE가 위치하고 각국의 BIE 대표가 상주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인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